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또 옥신각신 싸우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에 처해 있는 상황을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이 용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죠. 거기다 일본과 중국이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 국토, 영공, 그리고 영해 이와 같은 쪽으로 자꾸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를 단 하나의 표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한국은 돛담배 위치다, 돛담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죠. 이렇게 북한마저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면 코리아 리스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국만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코리아 리스크라 그러죠. 그렇다고 미국과 일본 그들에게는 리스크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특성에 따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코리아 리스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정학적 요소. 우리는 지금 대치관계죠.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우리를 둘러싸고서는 자꾸만 위협하죠. 그래서 4대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 구조적 요소는 어쨌든 우리는 수출 중심으로 즉 무엇인가 만들어서 해외에서 팔아야 먹고 사는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해외 시장에서 아주 조그만 변화가 생겼습니다. 감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이 한국에 오면은 엄청난 크게 독감이 되는 거죠. 그만큼 해외 경제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리스크는 어쨌든 간에 등락을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스크가 올라간다 그러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애국아이들이 샀던 금융상품, 주식 이와 같은 것을 팔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셀코리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급, 팔고자 하는 세력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자산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리스크가 진정되고 다운되면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애국아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금융상품을 사러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 코리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이때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융상품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코리아 프리미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 하나 가지고 전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코리아 리스크 가지고 이와 같은 NCS 문제를 만듭니다. 자, 발문에서 문제 답하라. 지문 헐값 코리아 글로벌 500대 기업 어쩌고 수출 부진 나왔죠.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놓고 문제를 보세요. 정말 수출 의존도 높다. 이렇게 수출 찾아가면 되겠죠. 글로벌 500대 기업 찾아가면 되고 바닥 뚫고 지하실 갔다. 바닥 뚫고 지하실 갔다. 찾아가면 되죠. 그러면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바로 3번이죠. 남북 갈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남북 대치관계 또는 남북 갈등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세밀하게 따지지 않고도 답을 3번으로 정할 수 있죠.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신문 읽던 부장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쉰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화를 버럭 내는 거죠. 어쩌고저쩌고. 자, 부장 대표 종목 위주로 안정적 포트폴리오 짰던 것이 분명하죠. 왜? 앞에서 대표 대형주 연일 신저가 기록이죠. 계속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겠죠. 자, 환율 관련된 얘기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데 내가 유튜브에 환율 관련 문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문을 다 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이것만 보고서 판단하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순매도와 역송금에 대한 얘기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C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달러 환율 상승 하락은 잘 아는데 그것을 원화 가치로 놓고 표현하면 아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화폐의 구매력,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돈을 많이 줘야 합니다. 그 얘기는 화폐 구매력, 즉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환율이 떨어지면은 달러라고 하는 상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우리나라 돈은 적게 들죠. 그래서 그만큼 화폐 가치가 올랐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표현 가지고 이 문제 답을 찾아야 하는데, 자, 원화 가치 상승이랍니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애국 아이들에게 현금 배당 주겠답니다. 애국 아이들에게 돈을 줄 때는 우리 원화로 주는 게 아니라 달러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 수요가 되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원화 가치 하락입니다. 자, 원화 가치 하락,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달러 유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과의 관계에서 환율은 하락하게 되죠.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원화 가치 상승, 북한 핵실험, 그러면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리스크가 올라가면 그만큼 또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은 원화 가치 하락이죠. 그래서 이 표현 쓰면 안 되고 답은 4번이죠. 자, 원화 가치 하락, 만기 도래분 증가합니다. 애국에서 돈을 빌렸답니다. 차입금 갚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원화로 갚는 게 아니라 달러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커진다는 얘기는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원화를 중심으로 놓고 가치 상승과 하락에 따른 표현에 대한 이해 꼭 필요합니다.